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1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계획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행동 반경도 좁아졌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 어디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습니다. 또 주변을 의식해야 됩니다. 또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차 마시러 들어가도 또 손님들이 한두 팀 이렇게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서사는 월요일 날 저녁에 두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한 명자가 추가됐어요. 한 명이 추가. 그래서 현재 서산에도 3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녀간 동선을 시청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유심히 살펴봤는데 저하고 동선이 일치하는 곳은 없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엘리베이터만 타도 감염이 된다 그러고 옷깃만 스쳐도 감염이 되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된다. 적어도 2m 정도는 거리를 떼고 생활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원인은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저는 부시장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 언제까지 학교 못 나오게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 또 집에 가면 다 엄마 아빠들 맞벌이하고 아이들 집에서 혼자 있고 학원도 못 가고 이렇게 내버려서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냐.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부시장이 저한테 무슨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시청에는 출입하는 사람들 소독기 멸균 하는 건가요? 자외선 소독기인가 그거 다 놓고 거기를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려요. 소독하는데 그 통 속에 들어가서 15초 이제 지나가는 거죠. 거기로 15초 머물렀다가 이제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머물렀다가 반대편에 있는 문으로 나가면 이제 소독이 다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청은 정상적으로 공무원들 출근해가지고 소독하고 들어가서 일 다 하지 않느냐. 돈이 들더라도 학교도 작은 학교는 하나면 되고 좀 학생 수가 많은 데는 2개를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학교마다 주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와서 수업하고 학교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며칠 지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부시장이 아유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월요일 날 가서 그 얘기를 했고 월요일 날 부시장한테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 교육청에 다른 일로 갔더니 그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소독하는 멸균 소독기 그거 학교가 몇 개인가 그거를 한번 파악하려고 그런다고. 학교가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학생 수. 그래서 내가 그 과장한테 내가 어제 그 부시장한테 그저께 가서 그 얘기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그러냐고. 그래서 시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나 보라고.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학생 숫자, 학교 숫자 뭐 이런 거 이제 시에서 파악하는데 아마 총 예산이 한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2월 말엔가 우리나라의 그 추경 예산을 또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11조 7천억인가 8천억인가 우한 추경 예산을 세웠잖아요. 물론 추경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우한 폐렴 관련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고 다 선거 때 쓰려고 과대 추경을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또 그동안 쓰면서 빵꾸 난 부분 3조 얼마인가 벌써 예산 올해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지났는데 다 쓰고 3조 얼마가 빵꾸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추경을 세워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명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추경을 세운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뭐 집집마다 뭐 7살 미만짜리 아이들한테 뭐를 나눠주고 또 노인들한테 어떻게 하고 가지고 다 퍼주기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그래야지. 또 이거 뭐 수업 일수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여름방학 때 그 더운데 또 학교에다 모아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한 소독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학교마다 비치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지. 학교 수업을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니지 않느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내가 제안한 것이 건의한 것이 이게 좋은 아이디어였구나. 그래서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조금씩 나아지고 또 개선도 되고 그러한 것들이 다 퇴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초등학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한 것은 율법을 말한 거예요. 율법.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 초등학문 또는 그러한 규례, 그러한 율법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너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죽었다고 그러면 끝난 건데 끝났다고 해놓으면서 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참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규례와 그 초등학문과 율법을 다 지키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소속. 그러면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나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 그래 놓고 실제로 사는 것을 보니까 세상에 소속되어서 살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면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 소속을 뒀다고 하면서 왜 또 세상에다 소속을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속을 뒀으면 세상에다가 소속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소속으로 사는 사람이 저 북한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저쪽에다가 또 소속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북한이 좋으면 북한에다 소속을 두고 살면 되는 거고 또 남한이 좋으면 대한민국이 좋으면 대한민국에다 소속을 두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양다리 걸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사파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이념과 정신은 북한에 속해 있어요. 주사파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이념과 정신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하는 것마다 망쳐놓는 거예요. 다. 손대면 망가지는 거예요. 할 줄을 모르잖아요. 왜냐? 이게 구조가 틀린 거예요.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살면 대한민국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번영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행복지수를 높이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실세가 되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들의 이념은 다 북한이다 보니까 북한에 소속이 되어 있고 주사파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편들기만 하고 북한 편들기만 하고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박해를 하는 인상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다고 본인들은 말은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니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아니 마스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왜 중국에다가 뭐 몇 개를 줬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돈을 주고 가서 사야 되는데 오부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약국에 가면 아니 오부제 한다 그래서 마스크를 약국에다 공급한다 그랬으면은 언제든지 가서 그날 내가 화요일날 사는 날이다 그러면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사는 날짜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사는 날짜예요. 그러면 아무 때나 가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날 3자하고 8자가 되는 사람은 수요일날 가라. 그래서 수요일날 갔는데 벌써 점심때 가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오부제로 해서 날짜별로 가서 2개씩 사라. 일주일에. 그렇게 쓰면 그 날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날짜에 가서는 아무 때나 오후에 3시에 가든 5시에 가든 그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지요. 그런데 벌써 한 11시, 오전 11시, 12시 이때 되면 약국 문에 붙었어요. 마스크 품절. 그러니 이게 국민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지. 정상적입니까? 저는 이 현 정부가 마스크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이 마스크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썼고 한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감기 들릴까 봐 입에다가 마스크 걸고 다녔지.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 했던 적 없잖아요. 이 정권도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치명타 입을 줄 몰랐을 거예요. 이 우한 폐렴.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커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된설이 맞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그냥 쇼만 하고 무슨 말이죠. 자기네 무슨 이제 폐렴 다 대처를 잘해가지고 세계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림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서울에서 몇십 명 터졌잖아요. 진솔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잘 대비하겠다고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면 그게 다 염장 지르는 거지. 하여튼 대한민국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열나서 못 봐요. 열나서. 비정상적인 생각을 청와대를 지지하는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대한민국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오로지 김정은이만 있고 오직 중국만 있고 그러니까 국경 폐쇄도 안 하는 거죠. 130개 정도 나라가 우리나라에 국민이 오는 것을 뭐 차단하거나 아니면 뭐 2주간 격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그래요. 왜냐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뭐 이제 8,000명에 거의 육박하는데 오늘 정도 지나면 8,000명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유 우리나라 오지 말아라. 당신네 나라는 위험하니까 오지 말아라. 오려면 2주 동안 격리하고 들어와라.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에 내 집에 전염병 환자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밖에서부터 막아야 되잖아요. 들어오지 마. 우리 집은 다 지금 아직 안전한데 당신 전염병 걸렸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당신 우리 집 들어오지 말고 다 고치고 와라. 고치고. 어디 가서 격리돼서 고치고 와라. 정 들어오고 싶으면 소독하고 완전히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전신 그 멸균 소독하는 그거로 소독하고면 몰라도 그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집 들어오지 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넓히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나라에 문제가 되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가장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 대통령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 이게 가치 구조, 뇌 구조, 정신 구조가 다른 사람들하고 살려니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너희가 왜 세상에 대해서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래 순종하느냐. 아니 말로는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죽어서 세상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일치시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내가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점점 단계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엔 안 되겠지만 깨닫는 것만큼 일치시켜 나가는 거. 이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었다면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면, 율법과 관련된 것에서 죽었다면, 즉 율법은 땅의 거잖아요. 땅의 것, 땅의 법.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가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